자, 지금 계속해서 타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발견한 게 뒷창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내려가네? 절반밖에 안 열리는데? 좀 당황스러운데? 뒷창, 그러니까 2열 창문이 절반밖에 안 열립니다. 이거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것들이 오토파일럿에 지금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확실히 뭔가 얘가 더 많아. 얘가 인식하는 것도 많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많아요. 카메라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HDA하고 하는 짓은 똑같아. 똑같은 데서 놓치고 똑같은 데서 이상한 짓을 해. 그러니까 이게 오토파일럿이 선구적으로, 그리고 카메라의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만 가지고 이런 영역을 구축했다, 일찌감치. 이건 훌륭한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결과적으로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들, 그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못 따라오긴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그 외에 뭐 차로를 유지하고 너무나들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결론은 똑같아. 얘나 HDA나 사실 수준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차간을 유지하고 끼어드는 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그런 스무스함, 그런 제어의 어떤 느낌들은 오히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더 거칠고, 현대 HDA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왜냐면 그거를, 얘는 명확하게 그 차간 거리를 지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급격하게 밟았다, 급격하게 가속했다, 이런 걸 막 하는데, 오토파일럿이 HDA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좀 틀어지더라도 거기까지 스무스하게 감속하고 스무스하게 가속을 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그런 게 좀 거칠다. 약간 마초이즘이 좀 그 양키들의 마초이즘이 좀 담겨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A필러에도 지금 보면 이 내부 마감재들의 단차가 하나도 안 맞아. 여긴 지금 A필러랑 탑 쪽이, A필러가 더 안쪽으로 우겨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쪽은 반대고.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 드릴게요. 이거 좀 웃긴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주는 경험들은 사실 현대도 다 주고 있는 경험이라서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아. 오히려 더 거칠고, 이런, 내가 아이오닉 6를 사면서도 야, 내장재 진짜 싸구려틱하게 썼다, 이거 이 돈 주고 이게 가당키나 하냐, 내가 진짜 여기에 이런 체험과 이 차의 어떤 기능적인 가치가, 너무 기술적인 가치가 뛰어나서 샀지, 실내는 내가 실드를 못 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더해. 그냥 액센트가 나요. 그래도 여기 막 스웨이드를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이걸 스웨이드를 넣고도 이렇게 싸 보일 수가 있나? 이게 더 어이가 없어. 그리고 일단은 아니고 2단 그 시트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서구인들의 체형에 맞춰져서 그런가? 시트가 되게 불편하고요. 엉시 없는 거 제일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 서구 쪽 차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특권 같은 거. 엉시 통풍 시트, 끝내주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깐 트랙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타이어 슬립 제어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훌륭해요. 일단 트랙션 엄청나고, 정말 제로백 이런 거에 특화된 차 같아, 제어가.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어떤 슬립이나 이런 현상 전혀 없고, 얘 또 놓쳤네? 자, 이런 것들, 이런 게 주변 상황은 잘 이렇게 다 인지하는데 결론은 똑같아. 놓치는 데도 똑같이 다 놓치고, 이상한 짓 하는 데도 똑같이 다 이상한 짓 해. 하지만 일단 이 주변에 얘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자율주행에 가깝게 다가갈 때 테슬라의 포텐셜이 좀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구동계나 동력계의 어떤 이 퍼포먼스적인 그게 높다는 뜻이 아니고, 포텐셜이 높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이 베이스의 포텐셜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대도 대단하다. 이거를
그 짧은 기간에 결과는 똑같이 내잖아. 좀 거진. 약점이 살짝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거꾸로 HDA에 비했을 때 얘도 약점이 있단 말이지 지금. 그렇죠. 아까 그런 좀 뭐랄까 너무 거친 네. 그런 차간거리 뭐 맞춤이라든가, 그리고 얘는 FSD는 그런 걸 해주겠지만 오토파일럿 기능 가지고는 이 차선 변경을 해주진 않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파일럿이 모종의 이유로 비활성화 됐을 때 다시 자기가 스스로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네. 알고리즘이 차선을 인지했을 때 활성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켜줘야 돼 무조건. 이런 건 좀 불편하다. MVH가 처음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측면이나 전면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는 거의 없어요. 측면에서 들어올 때 하부에서 좀 들어온다. 하부. 마찬가지. 이게 EGMP도 그러거든. 네. 그거는 되게 유사하네 확실히. 그리고 이게 경량화가 인버터 모터의 경량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내연기관의 프레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기차를 상정하고 프레임을 짠 거라서 지금 이게 듀얼 모터의 롱레인지 모델인데, 그러니까 아이오닉 6보다 배터리도 더 크고 모터도 아이오닉 6 후륜보다, 아이오닉 6 후륜 무게랑 비슷하거나 얘가 심지어 좀 더 가벼운데 배터리가 더 들었고 모터가 하나 더 들었는데 같은 무게야. 경량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열제어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일상 영역에서 나타나긴 힘든 어떤 퍼포먼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일상 영역에서 주행한다는 전제를 하고 평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노면을 읽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노면을 가고 그랬을 때는, 아니면 범프를 넘거나 이런 때는 확실히 현대자동차처럼 비클 모션 컨트롤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요 컨트롤, 피치 바운스 제어 이런 쪽에까지 그렇게 미친 듯하게 신경 쓴 것 같진 않은, 네. 그런 제어는 살짝 부족한 느낌. 하지만 기본적인 모터 제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어 슬립 제어거든요 사실은. 네. 트랙션 제어라는 게, 그 트랙션 제어, 타이어 슬립 제어가 워낙 뛰어나서, 왜냐면 뭐 제로백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얘네 스키드가 하나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예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 최적의 그 그립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얘가 토크를 내준다는 뜻이에요. 그 영역에 있어서의 제어가 굉장히 우수하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모델 3를 타면서도 느끼는 게 전기차 시대는 제어공학의 싸움이다. 결국 제어의 싸움이야. 지금 테슬라도 제어를 잘해. 물론 이제 현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얘네가 추구하는 제어의 방향성은 좀 다른데, 우리 옛날에 왜 내연기관차 리뷰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차가 기본기가 튼튼하다, 기본기가 좋다. 전기 자동차에서의 기본기는 뭐냐면 토크 제어, 타이어 슬립 제어, 제어야. 모터 제어야. 전기차에서 기본기는. 이 차 기본기가 훌륭하다. 자, EGMP 얘기하면서 항상 모터 제어 훌륭하다, 기본기 훌륭하다 얘기하는데 얘가 원조 맛집이네. 원조 맛집. 그러니까 뭐 현대 뭐 EGMP 같은 거 2호점 뭐 이런 거지 이제. 프랜차이즈점. 본점. 이거 본점. 원조 맛집.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차 모르겠어요. 가격 대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차를 누구한테 추천은 안 드려.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차 실내를 보는 순간, 아니 밖에서 단차 보는 순간 욕해. 이거는 팩트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런 뭐 나중에 향후에 나올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것들을 한번 즐기면서 해보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좀 비싸요. 많이 내리긴 했어. 많이 내려야지. 지금 이게 언제적 차인데 씨. 어쨌든 우리는 식사를 하고 슈퍼차저 체험을 하러 가고, 모델 3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로서 평가를 하실 거면 이 차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준이 아니고 별로 좋은 차 아닙니다.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V12도 없어. 하지만
원조 맛집을 알고 싶잖아 가끔. 그쵸. 그런 게 있잖아. 그쵸. 야 원조 맛집 한번 가보자. 근데 원조 맛집 가면 대부분 실망해.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온갖 육수를 우릴 때 멸치 우리고 다시마 우리고 뭐 소뼈 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내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육수가 나왔어. 근데 그 육수랑 물에다가 소고기 맛 다시다 푸는 거랑 맛이 똑같아. 물론 그 소고기 맛 다시다가 개발되는 데는 이 원조집 육수가 지대한 공헌을 했어. 그건 부인할 수 없어. 그쵸.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빨리 다음 차종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 울고 먹었다. 지금 그 2인자 이제 2인자라고 할 수 있나? 지금 비교해서 솔직히 나는 2인자라고 못할 것 같아 이제 현대는. 근데 2014년에 탔을 때는 그 어떤 회사도 감히 테슬라에 범접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모델 3를 타보니까 솔직히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는 EGMP가 더 높은 것 같아. 물론 이게 훨씬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단한 게 이건 이미 10년, 11년 전 플랫폼인데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EGMP하고 같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쵸. 물론 여기서 모자란 건 V2L하고 400V 시스템이라는 한계점. 근데 400V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초급속 충전이 된다는 거. 그건 좀 대단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터 제어들. 현대랑 방향성은 좀 다르지만 기본기는 튼튼하다. 기본 알고리즘 제어, 타이어 슬립 제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수하고 접지, 노면 접지를 최저 제어해서 추종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야. 현대 빼고는 우리 적수 없어. 아는 거야. 굳이 뭐 새로 개발한 지금 찍어내는 것도 잘 팔리는데 뭐로 새로 개발? 좀 연식 좀 밀린 것 같아? 야 가격 낮춰. 원래도 마진이 좋았는데 마진이 그렇게 좋은 차인데 이게 봐라 마진 안 좋게 생겼나 지금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은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만약에 내가 테슬라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새 플랫폼을 런칭했을 때 테슬라가 네. 또 한 가지 경우는 새 플랫폼을 런칭하진 않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FSD를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나는 가치가 있다. 그때는 정말 그 어느 브랜드도 범접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할 거야. 그 두 가지 경우.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라는 브랜드가 너무 전기차 시대에 와서 미칠 듯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이 영역을 달성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라는 뭐 실내장재라든가 편의 옵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오히려 이 차가 상품성이 좀 더 부족한 느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오래됐어. EGMP는 나온 지 이제 3년 됐단 말이야. 정식으로 출시된 지. 얘는 이 차가 나온 건 2017년이지만 이 플랫폼이 나온 건 2012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품성에서 밀리는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최고의 기술력을 막 요새 뽐내고 있는 현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추가된 상품성도 있잖아요. 현대 V2L이라든가. 근데 그건 좀 아쉽다. 사실 테슬라가 V2L을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아직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건 좀 아쉽다. 근데 그거 외에는 모든 완성도 나무랄 데가 없어. 단차, 실내 이런 조립감, 마감 품질 요런 것만 좀 잡아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 좀 내장재 좀 어떻게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시가 소리까지 들었던 차인데 무슨 자연산 모델 3요 그냥 응? 돌돔이야? 뱅에돔 뭐 그런 비싸다며. 그런 비용을 주고 사야 됐던 차고 지금도 하물며 비싼데 야 이게 좀 더 테슬라가 이 상품성 특히 이제 실내 구성 뭐 조립 단차
조립 마감 품질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안 하지만 지금 와서 추천하기 살짝 늦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왜 테슬라냐? 이래서 테슬라다. 원조 맛집이다. 예.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시승 평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